안녕하세요. 변한의원의 변근원장입니다. 왜 아프지 1편, 2편을 통해서 병의 근본 원인은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은 소장인데, 소장이 좋지 않으면 소장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소장벽의 육모가 느슨해지고, 이 벌어진 육모 사이로 틈을 통해서 그 독소들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 오염된 피가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소장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아야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편에서는 소장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왜 아프지 4편에서는 소장의 문제로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주로 어떤 질환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학적으로 뇌와 장과 피부는 모두 외벽에서 나눠지는 것이라서 소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서 변비, 설사, 가스가 차고 결국에는 셀리악병, 콜론병, 궤양성 대장염, 장상피화생 등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아토피나 건선, 백납, 여드름, 두드러기 등 여러가지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고, 뇌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을 비롯하여 ADHD, 틱장애, 근긴장 이상증, 심한 경우에는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DHD 증상이 있는 아이가 비염도 있고 설사도 하고 아토피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이유는 바로 뇌와 장과 피부가 모두 외벽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장이 유전적으로 좋지 않으면 피부질환, 뇌질환, 장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아프지 4편에서는 뇌질환 중에 특히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박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중추는 시상 하부에 위치하고 뇌간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망상체를 통해 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이러한 망상체를 통해 척수신경과 연결되어 몸의 각 부분을 세밀하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인의 의지대로 조절될 수 있는 몸의 기능들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얼굴, 손, 발 부분의 근육을 통제하거나 사고하고 인지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몸의 대부분의 기능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호흡을 원활하게 하게 해주는 폐 기능이라든지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위장작용, 혈액순환과 관련된 심장의 역할, 대장의 연동운동, 내분비계, 면역기능 등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기능들은 일일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으며 이 두 신경은 전신의 각 기관에 고루 분포되어 오장육부와 같은 내부 장기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기므로 교감신경은 나쁜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교감신경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교감신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어되지 못해 흥분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낮에 산길을 혼자서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 순간 몸에는 소름이 돋고 땀이 비오듯이 나며 숨은 가빠지고 심장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도망을 갈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지 갈등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도망을 선택합니다. 도망을 잘 가기 위해서는 주변 시야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동공이 확대되고, 빠른 걸음을 위해 근육에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맥박이 빨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땀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에 반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교감신경의 흥분과는 반대로 동공이 축소되고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호흡기도 이완되며 혈압이 내려가는 동시에 소화기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본원에 내원한 어느 분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서 119를 불러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서
MRI부터 심전도 검사까지 모두 검사를 해봤지만 결론은 이상이 없으니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이유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오는 증상이었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경동맥이 수축이 되어 있다가 위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이완이 되어야 뇌로 혈액순환이 잘 공급이 되는데,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 있게 되면 혈관의 수축 이완 조절 능력이 고장이 나면서 경동맥이 이완되지 않아서 결국은 뇌로 가는 피가 줄면서 뇌 허혈 증상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되지 않게 되면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되어 만성 염증을 만들고 면역력의 급속한 저하를 일으켜서 자가면역질환이나 만성 염증 질환을 유발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가지 신체적, 생략적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몸이 무겁다거나 머리가 무겁고 띵하며 목뒤가 당긴다거나 어깨가 뻐근하거나 가슴이 울렁거린다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거나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교대로 반복되거나 하는 여러가지 신체상의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의 경우 통증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적절치 않아서 몸의 통증을 평소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여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거나 시끄러운 공간에 있게 될 때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프거나 숨이 막히는 상태로까지 이어지는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자율신경계 실조로 나타나는 증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상들은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소화가 안 되더니 오늘은 팔이 저리고 두통이 있거나 손발이 유난히 차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내일은 눈이 침침하고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요통이나 변비 이런 증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루하루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율신경계 실조는 신체의 여러 기관의 여러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궤양, 신경성 고혈압, 두통, 관절통, 피부질환, 탈모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은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자율신경계에도 서로 소통을 하여 조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고 이와 함께 부신해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오면 오히려 나중에는 코티졸이 고갈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조율이 안 되느냐에 따라 300여 가지에 이른 많은 병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조절이 심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얻게 되고 공황장애, 불면증, 불안초조,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 또한 다양하여 한여름에 추위에 떨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더워서 옷을 후루를 벗어 던지거나 담배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여 눈을 못 뜨기도 하고 강박증 등과 같은 많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환들은 뇌 신경 구조가 잘못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 염증으로 인한 기능적인 질환으로 CT나 MRI 같은 검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양, 산소, 자극에 의해서 뇌 염증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양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장이 좋은 사람은 모두 깨끗한 피로 전환이 되지만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내가 먹은 음식이 지속적으로 오염된 피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는 산소인데요.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복식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극입니다. 좌우뇌의 기능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뇌기능을 검사하여 낮아져 있는 뇌기능을 올려주게 되면 영양, 산소, 자극에 의해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뇌질환 환자는 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먹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부분 재발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 자체를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을 BBB라 하여 뇌혈관 보호장벽이라고 합니다. 이 막이 외부의 바이러스나 약물을 차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과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지 않고 차단이 되는데 알코올과 향정신성 약물들은 BBB를 뚫고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의 용량이 너무 많으면 하루 종일 자고 약의 용량이 너무 적으면 흥분되어 사고를 치게 됩니다. 결국 평생 약의 용량을 줄였다, 늘렸다, 바꿨다 이걸 반복하면서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이라는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데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은 단순히 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질환이 왔을까부터 고민해야 되고 대사 과정에서 장이 좋지 않다면 BBB가 뚫리기 때문에 결국 장을 치료해야만 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BBB가 막히게 되고 결국은 뇌 염증이 치료가 되고 재발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원인 모를 병이 지속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장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 후에 장이 좋지 않다면 장을 치료해야만 뇌가 좋아진다는 사실 꼭 잊지 않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아울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